자, 그럼 네 번째 발표는 저희 배움팀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를 살아가는 미술 수업의 현장 사례를 나누실 것이고요. 저희 배움팀의 큰 주제는 나예요, 나. 자아에 대한 이해와 탐색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아 탐색 및 표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영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여자중학교 오진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 학기에 여학교를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비슷한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요. 나를 그리다라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중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제 특히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술 수업 시간만이라도 조금 힐링되는 수업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테라피 수업을 고민하다가 또 그중에서 조형 요소 중에 그냥 다가가면 힘든 색채가 사실은 제가 대학원을 알아봤을 때 색채가 예술 쪽이 아니라 이학 버전, 이학 계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감성적인 그다음에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기만의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수업 소개랑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고요. 네. 제가 수업의 필요성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표로 딱 만들었습니다. 자, 나를 그리다 프로젝트 수업은 일단은 프로젝트 수업이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색채학과 색채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일단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바로 가자마자 1학년 때 고교학점제 막 그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과정이구나 생각을 해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로, 자기에 대한 뭐 이때까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성찰 그래서 그런 부분 했고 색채학을 이용해서 자기를 바탕으로 한 컬러 테라피 그래서 제가 컬러리스트 공부를 하면서 느낀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에게도 한번 느껴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색채학으로 주제를 잡았고 그 다음에 표현 활동을 위한 조형 요소를 중요한 요소 도 불구하고 따로 이론을 하면 아이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색채하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표현 과정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채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삶과 건강, 환경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계는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미술 수업이라서 학습자 중심 그리고 실생활과 연결된 교과서 넘어 그래서 좀 아이들의 그런 실제 생활과 관련되는 수업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표현 활동으로 재료와 기법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상 표현으로 회화적인 것도 하고 시각 디자인 쪽으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제작 그 다음에 교과 융합으로 자기 이해를 했으니까 자서전의 표지를 연계를 시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 스스로 연계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수업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좀 중점을 둔 게 수업 공간이 아무래도 집에서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실습 재료 그래서 표현 재료의 안정성에서 제가 물감이나 물성을 이용하지 않고 또 패드나 이런 거 아이들 사실 제가 스마트 컴맹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색종이를 컬러리스트 전문 색종이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1인 1개 그 다음에 실습 재료에 그래서 안정성을 좀 확보했고 전문가 색종이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또 학생들마다 준비되는 표현 재료 한계를 넘어서 맞춰줬습니다. 수준을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패들렛을 활용해서 수업의 연계성 확인 및 그래서 45분 그러니까 블럭 수업이라서 45분 이렇게 뭐 활동을 하면 계속 이제 피드백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계속 올렸어요. 아이들이 올리고 저는 계속 그거 보면서 일일이 피드백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 기록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 활동의 과정과 피드백 기록해 스스로도 보고 다음 시간에도 연계시킬 수 있었고요. 또 이 과정 자체가 사실 프로세스 폴리오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트밸리, 부천에는 아트밸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강사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약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선생님을 조금 활용을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저의 이때까지 했던 수업을 다 나누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 결국에 선생님이 이제 되게 심도 있는 미술 수업이라서 긴장된다고 하시면서 되게 훌륭하게 수업을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취 기준 이렇게 되고요. 사실 저 교과서 아니 거기 자료집에 67페이지 활용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없다 그러다 대충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아이들과 마인드맵으로 자기 탐색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진짜 많은 걸 저는 계속 동기유발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색조 이론 및 실습해서 그 색종이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색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고 생각을 만나다 단어, 교과서의 단어를 이용해서 현대미술에서의 재료의 확장과 기법,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것을 작가의 작품을 이용해서 왜 이 재료가 사용됐고, 그래서 이걸 어떤 걸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재료와 주제의 연관성을 조금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작품 계획서 작성하고 제작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감상과 비평, 그러니까 서로 감상 비평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차시부터는 애니메이션 강사님과 팀티칭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젝트 미술 수업을 마무리하는 성찰에서 제가 학습 목표를 제가 이뤘는지 또는 그 뭔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선보이는 셰프처럼 요런 걸 진행을 했고요. 네, 평가 및 피드백에서 요거는 이제 거기 책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폴리오를 패들렛을 통해서 했고 꾸준한 피드백이 있었고요. 이제 아이들의 활동을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수행평가 작품 보관 패들렛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너무 길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조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각 반에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게 전시회 그런 것도 서로 보고 배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반에 요 한 주제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니메이션 수업에서는 선생님 자료 같이 올려주고 애니메이션 선생님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관련한 피드백을 해주고 저는 미술 수행 평가랑 또는 아이들이 이런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그 피드백을 저는 해주고 두 명에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패들렛의 장점은 이렇게 같이 옆에 이렇게 나열해서 서로가 이렇게 전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패들렛을 적극 활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이제 작품을 보시면 이제 마인드맵 시간에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느낌대로 이렇게 작품을 활동을 자기 탐색을 했고 그 다음에 색채 이론을 하는데 일단은 깊이 색에 대해서 깊이 말하는 것보다는 과학 시간에 1학년 때 얘네가 시각과 이 색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거 살짝 배웠던 거 건드리고 그래서 저는 미술 학습 목표를 제시해서 같이 이제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 색채 수업을 했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혼자 이렇게 아이들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교실에 실제로 오는 날은 화면으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야 돼. 밤마다 또 이렇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아예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애도 또 볼 수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요. 색종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영어로만 막 나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색종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뒤에 기호랑 이렇게 공부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교과서보다 조금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색상안을 만들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느낌을 같이 소감을 항상 작성을 하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느낀 내용을 작품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제 수업에서 좀 약간 특이점이라고 할 것은 고유의 색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빨간색, 뭐 노란색, 갈색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색을 만드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루에 한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분, 그 다음에 연상되는 단어를 이용해서 색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데 기분이 좋은 주말 연상되는 단어 주말 그러니까 졸린 딥 옐로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게 그 옐로우 느낌이지만 이게 색깔을 자신이 정하는 거죠. 좋은 브라잇 옐로우 뭐 집중해 레드 비비드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요거를 읽다 보면 되게 아이들의 감성이 색채 이렇게 되는 게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이제 보시면 색깔이 또 아이들마다 이게 약간 색채치로 연관이 되긴 하는데
이 색 기둥이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갖고도 스스로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만들어 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자기와 색을 좀 일체화시킨다 할까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확장시키는데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술 재료만 생각하면 그 작품이 되게 힘들고 아이들이 잘 그리지 못하는 애들은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 약간 이런 약간 생활 주변의 작품을 갖고 와서 뭔가 이렇게 재료를 가져와서 한 작가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든 게 사실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아이들한테 좀 확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미술실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쓸 수 있도록 막 이쑤시개부터 다 쓰도록 했고요. 그래서 작품 계획서를 할 때는 앞에서 색칠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자기 탐색한 거, 그 다음에 색채, 자기의 색채, 그 다음에 재료, 이렇게 표현 재료와 기법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보시면 여기 나만의 색 선정해서 설렘 가득색, 칙칙한 회색, 뭐 그리운 집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유를 정하는 거죠. 이 이유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작품의 이걸 다 이미지랑 이유랑 접목시켜서 이제 그 기법 자체도 왜 이것을 주제와 꼭 연결을 다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제와 연결해서 스크래치를 한 게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라 꿈을 위해 가는 과정에 막힌 거 좌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다 적어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조금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피드백을 이제 받으면 다른 색깔로 하거나 그 다음에 포스트잇으로 정하거나 그래서 원래 자기의 생각을 저는 지우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 생각이 나중에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활동지 한 장 안에 자기의 생각 과정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릿한 남색, 싱그러운 그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요. 그래서 한 3번의 피드백을 거치면 이 정도의 이제 분량의 계획서가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상 수업, 감상과 이제 평가를 할 때, 능률평가를 할 때 이거는 줌 화면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화면 교실에서 이 감상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텔레비전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거에는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그래서 요 사진도 아이들이 실제로 이 재료나 기법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요거 자체도 평가 기준에 넣어서 요거를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도 하고 실제로는 화면에 띄어서 아이들이 줌도 괜찮더라고요. 화면에 이게 작품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렇게 기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찍어라. 그 다음에 각도, 이것까지 다 설정을 해서 작품 사진 찍는 것도 한 타임 이렇게 해서 할애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는데도 되게 네, 이렇게 잘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했으면 이제 작품 설명서를 썼는데 기준을 정했죠. 이렇게 앞에서 했던 거 소재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대략적인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쓴 것을 실제로 발표할 때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평가 기준을 다시 정했어요.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되는 작품 설명에서 그래서 책을 칠해가면서 이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애들이 뭐 외워서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보고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작품을 발표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 친구들이 여기 평가 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각 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곳을 평가하는 날 일단은 그냥 평가 기준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칠판으로 이때까지 자기 탐색부터 했던 것을 쭉 마인드맵으로 칠판에 같이 그린 다음 평가 기준을 다 같이 이곳을 기준을 갖고 와요. 그래서 사실 각 반이 다르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유도는 합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실제로 평가 기준을 정하고 여기대로 평가 기준 어떤 거에 어떻게 부합했는지 별표로 하면서 왜 이 작품이 평가 기준에 맞고 어떤 점수를 주고 어떤 점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비평 수업으로 하고 네 이렇게 각 반마다 이렇게 좀 다르죠. 이렇게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수업에서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활동지를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캐릭터의 외형을 정하고 이렇게 이름 나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캐릭터 시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캐릭터를 하기 전에 캐릭터를 설명하는 표정이랑 이런 거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모티콘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서 아이들 이모티콘도 만들고 표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자서전 표지 국어 시간에 자서전을 쓴 거를 표지 미술 시간에 표지를 했고요. 사실 국어 시간 그 자서전 쓰기 전에 아까 마인드맵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쓰셨고 그 다음에 표지도 요거 미술 시간에 같이
같이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표현 기법이나 이런 걸 보고 색감을 이용했기 때문에 색감이 이거 무슨 색으로 쓰지? 이게 아니라 자기만의 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색감이 되게 오히려 되게 색을 잘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색조차도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수업이 됐고, 그래서 되게 심오한 이렇게 색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만의 좀 아이들의 특징이 좀 실용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 만든 거에서 제가 비즈를 엄청 여러 가지를 사서 같이 이제 하나씩 깨가면서 뭔가 그동안 수고했던 나에게도 칭찬도 할 겸 이런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수행평가 끝나면 이렇게 파티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컬러 테라피이다 보니까 시간이 컬러 테라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이게 힐링이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아이들이 좀 편안해하고 또 그다음에 막막했지만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좀 경험을 했다고 하고 사실 일반적인 수업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되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실력이 나왔고 뭐 다양한 수업 했고 일단 저는 과제 하나하나가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정도로 정말 뜻깊게 다가왔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도달했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좀 힐링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재밌다고 하고 이렇게 네,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첫 해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이런 측면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뭐 브이로그 형식으로도 영상을 만들어 보고 했지만 이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 상태가 갈수록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안겨준 충격은 무엇보다 이제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치관을 수립해보는 조금은 도전적인 과제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전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구글 온라인 클래스룸을 활용을 할 때는 아이들의 이제 피드백 위주로 그리고 자료를 탑재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결과물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작품 제작 일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술 창작물 실기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아크릴 무드 등입니다. 예, 수업 설계 안내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표현 주제 선정 단계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번 더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갖고 활동지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 찾는 연습 단계는 미술 작품과 시에 나타나는 소재를 비교 분석하고 작품 감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성찰해보는 그런 논술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표현 계획 단계예요. 참고 작품 수집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표현 계획 수립해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크릴 무드 등을 이제 제작하는 창작의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무드 등 제작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완성된 작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품 비평하는 단계로서 완성된 작품 자기평가하고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세하게 수업을 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 먼저 수업 열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긴 인생 열차를 그려본 다음에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야, 너희들 10대잖아. 뭐가 제일 고민이 되니? 그러면 이제 아이들 당연히 진로요, 뭐 대입이요, 뭐 성적이에요, 선생님 저 아직 모쏠이에요, 뭐 친구 관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면 너희들 어떤 고민에 좀 다다를 것 같니? 그러면 제가 누구 사귈 수나 있을까요? 또는 취업 문제요, 뭐 군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 그러면 이때는 뭐 결혼을 할까? 안 할까? 뭐 재테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럼 재테크를 잘하려면 뭐 코인을 해야 되나? 부동산 투자를 잘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삶의 갈등들을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예,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너희들 가치관은 뭐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많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직업관, 가족관, 경제관, 연애관, 결혼관, 뭐 여러 가지 이런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너가 취하는 태도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입시나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더 많이 봤지.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가치관 월드컵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뭐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해보니 돈이 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심리적인 좀 갈등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표현 주제 선정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요. 도서관에 갑니다. 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너가 선정을 해야 돼. 책에서 너의 가치관을 찾아볼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동공지진이 나면서 좀비처럼 이제 헤매면서 책 못 찾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 고3이잖아. 생기부 독서할 때 되게 중요한데 너 점검해봤어? 아니요, 아직 안 해봤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교과에서 필독서들 많이 읽거든요. 읽는 게 고등학교다 보니 그 필독서를 가지고 오면 전공 적합성에도 연관이 되겠지. 다만 무슨 에세이나 자기 개발서나 수필집보다는 소설과 같이 사건과 갈등이 있는 그런 장르를 찾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도서관에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활동지를 제가 제공을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 활동지를 채워 나가는 겁니다. 먼저 책의 기본 정보를 기록을 해요. 네,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도도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책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제 데이지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여성은 정말 자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옛사랑이 다시 돌아와서 부자가 돼서도 게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멋진 그 값비싼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녀의 가치 체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그녀의 가치 체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이고 좀 대학교를 많이 진학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좀 높은 아이들인데, 만약에 조금 지적 수준이 순수한 그런 학교 학생들이라면 뭐 그림책, 동화책, 웹툰 등 다른 장르랑 연결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유사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인물을 그려보고 또 선정 이유를 작성해보는 겁니다.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왕비, 뭐 백설공주의 왕비가 뭐 거울하고라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면은 그렇게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반영해서 성찰을 해본 다음에 이 모든 활동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품 제작 일지에 수집을 합니다. 이들이 수집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소재 찾는 연습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많은 준비가 사실은 필요했었어요. 먼저 학급별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했는데 멘티미터라는 사이트가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는 이라는 질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사가. 그리고 이 링크를 아이들한테 보내주면은 직접 휴대폰으로 그런 답안을 작성을 하고 곧바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과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더 잘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평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미술 작품, 시 매칭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중간고사 기간에 했어요. 아이들이 죽음, 사랑 등 선택한 가치 체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술 작품을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그 옆에 관련된 시도 한번 같이 매칭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매칭 리스트를 제공한 이유는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도 예술 작품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지 소재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림과 문학에서 어떻게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뭐 행복하면 떠오르는 그런 작가들 있으시죠? 이렇게 매칭리스트를 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선택한 작품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부착을 직접 했죠. 교사 같은 거 했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매칭을 했습니다. 수능 공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철의 송미인국 같은 수능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융합적 사고 능력도 정말 뛰어나구나 하면서 특별 칭찬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 아이들 뭐 신념에 대한 거, 또 우정에 대한 것들, 이제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누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평가를 이제 준비를 아이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기본 정보, 소재 찾고 연결, 의미 연결 짚기, 그리고 작품에 대해 삶을 투영해서 성찰하는 성찰문까지 작성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1차시 정도 이제 감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시 수업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소재 찾는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술 수업에서는 이 소재를 찾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자세하게 한번 소재 찾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상 시트지를 나눠주고 1차시 정도 작품을 같이 보면서 소재를 찾고 이런 활동을 기록해보는 그런 한 차시 정도 감상 수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논술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작성한 결과물들인데요. 가치체계 혁명, 저항 이런 것들을 선택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그런 성찰문을 기록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행복에 대한 성찰 이런 다양한 삶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성찰을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 이런 식으로 창작에 대한 이런 작품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안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렇게 표현의 즐거움 만큼 했고, 그다음에 전시를 했는데 물론 예술 공간표 조성 사업을 조성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더니 라이트 아이템만큼 좀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서 연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슴에 한 권 정도 게임책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연계 수업에 무한 확장 가능성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조금 네, 시간을 못 맞춰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냥 질문은 딱 두 가지만 네,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그냥 사전에 좀 정해본 질문을 저희 김서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 혹시 노현욱 부장님, 그 네. 아까 색종이 질문하셨거든요. 네. 채팅에서. 아, 그래요? 네, 네네네. 그거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색종이는 제가 이제 미술 그 뭐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컬러리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활용했던 색종이를 이용한 건데 그게 컬러리스트 전문가 시험용 색종이고요. 거기 먼세 색채계를 기초로 약간 그 색채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아이들이 색조나 이런 것을 좀 단계별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뒤에 이제 색종이 뒤에 보시면 모눈으로 되어 있어서 스티커가 아니고 이게 자르기가 쉬워요. 0.5mm 간격으로 자르기가 쉽고요. 일단은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10가지 색에다가 10단계 명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가지는 이제 비비드 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채를 색상 명도 채도대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쉽고 이거를 이렇게 표에다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색채 세계에 대한 걸 이해가 조금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 그 색채 규격 한국이랑 뭐 먼세를 이용한 모든 나라가 다 요게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부장님도 질문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네. 그거 저는 네, 아까 그 네. 컬러 테라피 보면서 그 질문 네. 드렸던 게 아, 그 학생들이 자기만의 색을 만든 다음에 네. 뭐 그 얘기했잖아요. 졸리운 모티비엘로 막 이런 네. 색을 본인들이 하루 일과를 지나서 그 색들을 나름 선정을 하고 그 색을 가지고 표현 활동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표현 활동이 실제로 뭐 추상, 뭐 캐릭터, 뭐 애니메이션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세 개 계열이나 조합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별개이고 캐릭터는 캐릭터대로인 건지. 그게 막 색의 계열이랑 조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색을 아이들이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주제로 계속. 활용해서 색채도 그 캐릭터의 특징을 아이들이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의미에 맞는 색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색채 배움 감정과 색 기분으로 만든 색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해화 표현, 시각 표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서 점점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저 유나 쌤한테 하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전 질문 중에 보면은 독서 활동과 연계된 미술 수업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네, 선생님 수업이 지금 책을 활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서를 활용할 때 도서 선정에 어떤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활용하기 좋은 책 이런 것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3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좀 사실 아이들의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뭐 그런 고전 명작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읽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요즘 그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선생님도 아실 텐데 이제 오디오 클립북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김태일이라는 여배우가 정말 아름답게 읽어주는 고전 명작 오디오북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오디오북을 먼저 이제 접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소설책을 한번 골라봐라고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의 시간은 꼭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시간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 학생들의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지식 수준이 조금 좀 저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책, 동화책,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과 연관을 지어서 독서 연계 수업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사와 갈등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내가 이런 문제에 다다랐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가치 체계를 따를 것인가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서사 구조가 있는
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채팅창에 시와 이제 매칭한 자료 직접 만드셨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삽질을 많이 해서 대학생의 자세가 돼서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재 찾는 연습 훈련 꼭 시켜주고 싶었고 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종이 시중에서 판매하시나요? 오진영 선생님, 사이트 한번 여기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중에서 판매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 사이트에. 얼마죠?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럴 것 제가 같습니다. 이게 연초에 맨날 사거든요. 그래서 맨날 품절이니까 조금 미리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크릴 무드 등 구매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저도 질문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여기 답글로 달아주세요. 성윤아 선생님. 네. 저희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